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한 100년 전 사람한테 저는요, 아침엔 서울에서 일하고 저녁엔 파리에 사는 친구랑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라고 말하면 과연 믿을 수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은 못했을 거겠죠. 불과 한 세기 만에 기술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그 엄청난 변화의 핵심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이라는 건 내가 사는 마을, 기껏해야 옆 동네 정도가 전부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평생을 보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기술 덕분에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아침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지구 반대편 친구랑 아무렇지 않게 영상통화를 하는 삶? 이게 바로 기술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는 이 거대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정말 놀랍게도 도시를 위로 확 끌어올리고 또 밖으로 쭉 밀어낸 결정적인 두 가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1853년에 처음 상용화된 이 작은 상자 덕분에 인류는 처음으로 중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 도시를 쌓아올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빽빽한 도심, 아찔한 높이의 마철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요. 전부 다 이 작은 발명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그때 정반대의 힘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그건 바로 자동차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동차가 막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좁고 빽빽한 도심에만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넓은 마당이 있는 교외의 집으로 도시를 수평으로 끝없이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을 도심으로 끌어당기면서 도시를 위로, 하늘로 쭉쭉 밀어 올렸고요. 동시에 자동차는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면서 땅을 옆으로 넓혔어요. 이렇게 위로 당기는 힘과 밖으로 미는 힘, 이 두 기술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재편했던 기술의 힘은요, 이제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바꾸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꾼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삶의 모든 규칙을 또 한 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가 좀 더 빨라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서로 막 융합하면서 현실과 가상, 심지어 우리 몸과 기술 사이의 경계까지 흐릿해지고 있거든요. 스마트워치가 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냉장고가 알아서 부족한 식료품을 주문하는 세상이니까요. 이 거대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쇼핑하고 친구를 만나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내 노트북이 있는 곳 어디든 될 수 있고요. 백화점은 내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죠. 말 그대로 우리의 활동 무대가 물리적인 벽을 넘어서 무한한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고 편리해지는 거, 이게 과연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이 편리한 연결이 오히려 어떤 곳의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는 빨대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결의 역설, 바로 빨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원래 의도는 참 좋았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속철도 같은 교통망을 쫙 깔았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거대한 빨대가 되어버린 거죠. 주변 중소도시가 가진 사람, 돈, 기회 같은 좋은 것들을 모조리 빨아들여서 거대 도시 하나만 살찌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KTX 같은 고속교통망이 대도시랑 주변 도시를 순식간에 이어주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너무나도 쉽게 대도시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과 돈을 다 빼앗긴 주변 도시들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구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마치 작은 도시에 빨대가 꽂혀 그 모든 활력이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정말 씁쓸한 비유이자 또 현실인 거죠. 도시의 모양을 바꾸고 심지어 한 지역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이 기술의 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결국 기술 발전이라는 건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더 많은 연결과 놀라운 편리함이라는 약속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특정 지역만 지나치게 발전하고 나머지는 쇠퇴하는 불균형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눈부신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이 엄청난 편리함 속에서 혹시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이 변화의 혜택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